안녕하세요. 비끈하는 세상 너희 만들려는 수작이었던 거죠. 우리는 절대 빚을 지면 안 됩니다. 빚 지면 하기 싫은 일 해야 됩니다. 남이 꺼리는 일 해야 되고 남이 조롱 부리고 온갖 폐악질을 해도 대항을 못 합니다. 그죠? 빚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일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금리가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준금리가 조금 올라도 시용도가 낮은 이들에게는 가상금리가 대폭 올라갑니다. 빚쟁이들에게는 무자비한 고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금융권들이 자기들 입맛대로 시중금리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거절 못합니다. 시험 점수가 낮아서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작은 거 하나라도 연체하고 놓치면 그냥 중금리 대상자가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저금리로 편하게 써도 됩니다. 언제든지 쓰고 언제든지 갚으시면 됩니다.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조금씩 빚지는 습관이 몸에 배이게 만든 거죠. 요즘 세상에 빚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빚은 다 필요합니다. 빚 써도 돼요. 요즘 다 뭐 할부로 다 사지. 자기 돈 주고 누가 삽니까? 이런 식으로 얘기해서 명품 사기하고 자동차도 할부로 사기하고 돈이 모자라게 만듭니다. 남들하고 비교하다 보니까 여행도 가야 되고 호텔 가서 뷔페도 먹어야 되고 애들 장난감도 사줘야 되고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고 애들 명품 옷도 사줘야 되고 명품백도 있어야 되고 이것저것 따지다 보면 쓸 게 너무 많은 거죠. 돈은 뻔한데 벌어들인 돈은 뻔한데 쓸 곳이 너무 많죠. 자연스럽게 빚쟁이가 됩니다. 조금 진 빚은 언제든지 갚을 수 있죠. 물론. 근데 젖어들면 빚이 금세 불어납니다. 대한민국 정부 부채 보십시오. 남의 돈이라고 지 돈 아니라고 문재인 정부 기간에 무려 400조가 넘게 늘었죠. 벌써 1100조 가계 정부 부채죠. 저거 1500조 2000조 되는 게 얼마나 걸릴까요? 몇 년 안 걸립니다. 금방입니다. 왜? 빚 내는 건 되게 쉬워요. 반대로 일해서 버는 건 무지하게 어렵죠. 투잡, 쓰리잡, 나중에는 점점 더 빡세게 더 힘든 일을 해야 겨우겨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자 겨우 내면 살겠죠. 주변에서 계속 얘기합니다. 야, 편하게 돈 버는 길이 있는데 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구질구질하게 거지같이 궁상 쓸면서 일하냐고. 근데 세상 그렇게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습니다. 쉽게 버는 길이 있으면 너도 나도 다 쉽게 돈 벌러 뛰쳐나와야 되지. 왜 그렇게 구질구질하게 힘든 일을 다 도맡아서 합니까? 쉽게 돈 벌겠다고 뛰쳐나간 이들이 되게 몰락한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걸 알고 있는 기득권들이 20대, 30대들 청년들에게 영끌비투하게 만들었죠. 왜? 세상 물정 모르니까, 못 모르니까. 말하면 그냥 넘어오니까. 나이든 50대, 60대들이 잘 넘어갑니까? 세상 살아가면서 세상 만만치 않고 내 뜻대로 안 되고 내가 맘먹어도 꼬이는 일이 너무 많은 걸 아는 그들은 함부로 안 움직입니다. 왜? 세상이 무섭거든요. 사람들이 무섭거든요. 언제 어떻게 내 돈 빼갈지 모르니까 만만치 않은 세상, 무서운 세상을 뼈저리게 겪었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너지고 혼나면서 돈 다 털려가면서 센 수업 열렸기 때문에 세상이 절대 쉽지 않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함부로 안 움직이는데 20대 30대들 혈기왕성하죠. 자신감 넘치죠. 적극적이죠. 똑똑하죠. 그것 때문에 넘어가는 거죠. 이자는 2% 3%? 수익은 10% 내면 그냥 7% 플러스인데 왜 빚을 안 내? 멍청하게 우둔하게 이런 생각하면서 무너지는 거죠. 2% 3%의 빚이면 싸죠. 저금리니까. 근데 그것 또한 공짜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도 갚아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저금리의 빚을 내다 보니까 빚을 너무 우습게 생각하고 쉽게 빚진 거죠.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겉으로는 부자된 것 같죠. 빚은 한 5억 있고 아파트 가격은 지금 따져보면 계산해보면 한 10억 넘게 차익을 남길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플러스죠. 근데 그런 계산법이 나중에도 통할 거냐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왜? 막상 내 통장에 돈 없고 쓸 돈 없으면 공지로 몰리는 거죠. 자산가 10억 자산가 50억 자산가 이러는데 500만 원 1000만 원 없어서 무너지는 게 경제 긴축기 때 벌어지는 일인데 그게 그들에게 안 벌어진다고 누가 장담하냐고요. 아니죠. 자존심 긁어서 형편도 안 되는데 지르게 만들었죠. 가짜로 시세 조작해서 청년들 뒤통수쳤죠. 청년들이 평생 애물단지가 된 부동산을 안고 쓰러지게 돼 있죠. 일하다가 죽을 거예요. 절대 못 벗어나죠. 이제 강제로 성실해졌죠. 선택권이 없죠. 금융권에서 절대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이 파산하게 안 놔두죠. 왜?
그들 뜯어먹어야 되니까. 죽을 때까지 뜯어먹을 황금알인데 걔들을 버리겠냐고요. 도망도 못 가게 할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다 받아낼 겁니다. 빚지고 빚 정리하는 게 절대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금융권들은 악착같이 다 받아냅니다. 절대 놔두지 않습니다. 부채 탕감 이런 거 없습니다. 정부가 안 그럽니다. 1,000원, 만원 저축해서 돈 모으면 그 돈이 되게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그게 모여야 내 인생이 됩니다. 절대 우습지 않습니다. 1,000원, 만원에 우습게 생각하면 1,000원, 만원에 무너지는 인생이 될지도 모른답니다. 빚 내는 거 쉽게 생각하면 그 빚 때문에 평생 짓눌려서 빚의 노예가 살게 됩니다. 빚이 있으면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빚 때문에 이혼하고 가정 해체하고 자살하고 목매다는 이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가상화폐로 폭망해서 뛰어다니는 이도 많고 제대로 된 일자리에서 일하다가 튕겨나서 저기 멸치잡이 여선에 끌려가고 장기 팔고 몸 팔고 별짓 다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게 되냐고요. 빚쟁이가 돼서 그런 거죠. 그들은 살아도 사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제대로 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왜? 주변에서 가만히 놔두지 않습니다. 빚쟁이들이 원금 상환하라고 장기 팔라 그러고 몸 팔라 그러고 별짓거리 다 시키죠. 요구하죠. 거부할 수 있겠습니까? 거부 못합니다. 왜? 빚졌기 때문에. 빚쟁이는 채권자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절대로 빚쟁이가 자기 의지대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감당이 안 됩니다. 집값 폭등, 집값 상승, 경제적 자유, 부자 아무리 얘기해본들 헛소리고 의미 없습니다. 왜? 빚진 사람들한테는 그런 말이 자기 게 아닙니다. 남의 것입니다. 그죠? 사기치고 뒤통치고 양아치단 그놈들 부자 되게 만들어준 겁니다. 빚은 절대로 사람의 삶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정말로 잘 되는 사람은 극소수다. 극소수다. 보통의 사람들은 빚 때문에 몰락하고 무너지지 빚으로 뭔가 잘 되는 경우는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주식 투자하고 부동산 투기한다라는데 빚을 냈다라는 건 사실상 자살행위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보통의 사람들한테는 저축과 성실이 희망이고 미래인 거지 절대 빚이 희망이 되거나 비전이 될 수 없습니다. 부자가 된다는 얘기는 대부분의 사람들한테는 해당 안 된 얘기다 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갈 수 없습니다. 원금 안 갚고 이자만 내는 일은 없습니다. 원금도 갚아야 됩니다. 그리고 잠깐 빚 내서 갖고 있다가 오르면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고 나는 시세 차익 보고 우아하게 빠져나올 거다. 이런 일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한번 못 빠져나오면 평생 답 없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게 인생이다. 그게 빚진 이들의 인생이다 라는 걸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미 아비규환이 벌어졌습니다. 그들은 빠져나오지 못합니다.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이게 과도한 얘기다, 과한 얘기다, 너무 심한 얘기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현실일 겁니다. 살아도 사는 게 아닌 인생. 빚쟁이들은 갑자기 잠적하고 도망갈 수도 없을 겁니다. 도망가도 끝까지 채권자들이 추적해서 다 받아낼 겁니다. 죽어야 아마 끝날 겁니다. 정말로 힘들고 어렵고 무서운 현실이 이미 벌어졌고 닥쳤습니다. 한국 경제도 위험하고 기업도 힘들고 가게도 힘들고 전 사방에서 아비규환 폭탄이 터져서 쌩 난리가 날 겁니다. 그게 앞으로 닥칠 현실이다 라는 걸 절대로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되게 무서운 현실이 이미 닥쳤고 시작됐습니다. 어떻게 살아남을지 궁리해야 됩니다. 오직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기 힘으로 땀 흘리고 피땀 흘려서 돈을 모아서 빚을 갚고 또 자기 돈을 모아서 저축해서 삶을 지키겠다라는 각오 그리고 실천하는 모습들만 필요합니다. 다른 건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습니다. 욕심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내게 아닌 걸 탐내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저 적당히 잘 될 거야 라고 하는 막연한 환상과 기대도 버려야 되겠습니다. 최대한 부정적인 사고, 최대한 절제하는 건금 절약하는 모습들이 더욱더 요구되는 시기라고 봐야겠습니다. 아무쪼록 잘 헤쳐나가고 잘 견디고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나아지는 날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더 안전한 날들이 빨리 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항상 이 모자란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